지난 10월 1일 모두 다 기억하시죠?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다고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환호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 군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훌륭한 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자,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뭐가 공개됐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공개가 됐죠. 첫 번째, 김정은의 벙커를 뚫을 수 있는 현무5가 최초 공개됐고, 두 번째,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는 비연비 랜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와 관련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윤석열 대통령 말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평화는 말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때부터 이번 국군의 날까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는 말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이게 그대로 느껴졌다라는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자, 그럼 궁금한 건 이거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돼서 북한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자, 어제 북한이 입장을 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 보유국 앞에서 졸렬스러운 처사다라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 핵무기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국군의 날을 조롱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소환할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씨, 이래도 김정은이 비핵화의 진심입니까? 대놓고 자기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래도 비핵화가 진심이에요? 우리 양산 책장수는 제발 헛소리 좀 그만해라 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좌파들의 전매 특허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속은 벌벌 떨지만 겉은 태어난 척 강한 척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찐 좌파인 북한은 더 심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제 김여정이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현무5와 관련돼서 쓸모없이 몸집만 거대한 기형 달구지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참 북한도 진짜 징글징글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현무5를 지금 어떻게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무섭죠? 무서우니까 현무5를 이렇게 대놓고 언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왜 무섭겠습니까? 실제 탄두가 중량만 몇 톤이라고요? 8톤이라고요.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4.5톤의 고중량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우리는 받고 더블로 8톤의 현무5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덜덜 떨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이라고요? 헤즈볼라 때린 벙커비스터 위력의 10배, 지금 20배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들이 덜덜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센 척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김여정한테 하나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현무5를 두고 쓸모없이 몸집만 거대한 기형 달구지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김여정이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쓸모없이 몸집만 비대한 기형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자, 어디냐? 북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잖아요. 네? 쓸모없이 몸집만 비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쓸모 있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왜겠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어떤 상태냐? 140kg까지 쪄가지고요. 해외에서 새로운 약을 찾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돌려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북한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센 척을 할까? 자, 궁극적으로 지금 북한 내부가 뒤숭숭해도 많이 뒤숭숭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단 북한의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북한 군인들까지 굉장히 뒤숭숭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북한 군인이 훈련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데 김정은이가 어디에 둘러싸였다고요? 완전 무장한 경호원들에 둘러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김정은이 북한 군인들 못 믿는 거예요. 실제 실탄이 들어있는 이 사격 훈련장에서 이걸 가지고 김정은한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무장된 경호원들 곁에서 김정은이가 한 발 물러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왜 그러냐?
지금 북한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김정은이가 군 식량까지 줄이라는 지시를 했대요. 그래 실제 북한에 무장 탈영병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이 식량들을 가져다가 가장 먼저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 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 식량난이 북한 주민들을 넘어서 북한 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 군인들이 그냥 탈영을 한 것도 아니고 무장 탈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섭지. 이러니까. 자, 더 나아가서 심지어 북한 군인들이 뭐까지 하고 있느냐? 흉기를 들고 민가까지 약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를? 쌀을 훔치기 위해서. 자, 이게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고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이 센 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북한을 향해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민주당 좌파들 아니겠어요. 자, 그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퍼주기를 했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좀 우리가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게 있습니다. 남북철도. 자, 실제 문재인이 얘기한 거예요.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동남권이 유라시아로 진출이 거점하다. 이런 거. 그야말로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북한에다가 철도 놔주면은 우리 국익에 유리하다라는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속여왔던 게 바로 문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문재인이 어느 정도로 남북철도에 집중을 했었냐면요. 바로 이 정도로 집착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여드린 최북단서 남북철도 협력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 심지어 그 미사일을 발사한 지 3시간 후에 그 행사를 참석한 겁니다.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죠. 자,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였었냐? 그 착공식에 원래 장관이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문재인 참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행사 예산이 무려 8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자,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무려 2,100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 남북철도와 관련돼가지고 어느 정도로 집착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요, 북한에 철도 놔주고 싶어가지고 정은이가 미사일을 쏴도 철도 놔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 장관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참석하면서 2천만 원들 예산을 1억 넘게 들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최근 들어 소식 하나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철도 조사를 위해서 북한에 금수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금수품이라는 건요, 대북 제재에 의해서 보내서는 안 되는 물품이에요. 유엔 대북 제재로 절대 유엔의 동의 없이는 보낼 수 없는 물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유엔의 동의도 없이 북한에다가 그 금지 물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무려 5종이나 보냈대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자, 아주 그냥 간땡이가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소식이 되게 놀라워야 되는데 되게 놀랍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건넸던 발전소 USB, 여기 하나 뭐 들어가 있다고요? 국가기밀 3급이 들어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뭐 넘겼어요? 북측에다가 한강하고 해도를 전달했습니다. 자, 거기 안에 뭐 들어가 있다고요? 한강 해도 안에 수심, 암초, 정보가 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가 기밀이에요. 대남 침투 활용이 가능한 우리 국가 기밀을 문재인 정권이 넘겨버린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국가 기밀까지 넘기는 사람들이 실제 북한에다가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의 정권이고 문재인의 실체고 한반도 위장평화쇼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당연히 문재인을 간첩죄 또는 여적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문재인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재인이 어느 정도의 어마무시한 범죄를 저질렀는지까지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 문제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북한에다가 마구잡이로 퍼줬어요. 우리 국가 기밀도 퍼주고 심지어는 남북철도 연결했다고 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이 이렇게 집착했던 남북철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북한이요,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못 쓰게. 동해선 선로의 침묵을 뽑았어요. 누가? 북한이. 근데 여기에 누구 돈 들어갔습니까? 우리 국민 세금 들어갔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북한이 개성공단 경의선 철교 상판도 뜯었습니다. 완전 철거 돌입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원래는 보시면은 쭉 돼가지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라졌어요. 완전 사라졌습니다. 자, 심지어 여기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뢰 매설까지 하고 있대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개성공단 경의선 철교 이거 누가 깔아준 겁니까? 우리 국민 세금으로 깔아준 거예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그럼 결국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좌파 정권이 있을 당시 북한을 향해서 평화 외치면서 북한에다 해준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게 된 모든 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은이가 다 뜯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그래도 끝까지 김정은의 비핵화가 진심이라 말할 겁니까? 그래도 끝까지 김정은을 향해서 우리가 퍼주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를 이들이 얼마나 버리고 있는지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정은이는 왜 그럴까? 정은이는. 자, 왜겠습니까? 정은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은 지금 어떻게든 우리를 두 국가 관계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다. 통일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심지어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통일을 지우고 있어요. 원래는 통일 애국투사라는 호칭으로 불렀었는데 통일이란 걸 지워버리고 애국투사로만 호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할아버지, 지 아버지가 있었던 호칭 자체도 지금 김정은이가 통일이란 단어를 지워버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심지어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까지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맺었었던 그 모든 문건들도 파기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한반도 위장평화쇼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좌파 정권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을 우리 국민 세금 들여서 했는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김정은이가 이럴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K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K 컨텐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 주민들을 넘어서 북한 군인들까지도 어디에 많이 노출돼 있다고요? 우리 K 컨텐츠에 노출이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정은이는 어떻게든 우리의 K 컨텐츠가 북한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걸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원래는 어떤 단어를 갖고 있었다고요? 통일이란 단어를 갖고 있었다고요. 누구랑 쇼하느라? 좌파 정권이랑 쇼하느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좌파 정권한테 퍼주기를 받아야 되니까 북한이 야 이거 좀 줘, 이거 좀 줘 라고 말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좌파 정권의 정치적 목적이 필요합니다. 즉 통일, 평화, 청화라는 그 허무맹랑한 단어들을 가지고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쇼를 펼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정은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K 컨텐츠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걸 북한 주민들이 못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통일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요,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우리 하나라면서, 아니, 동포라면서, 아니, 통일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걸 왜 막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었던 그 통일이란 단어까지 지어가면서 우리를 두 국가 관계로 설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K 컨텐츠의 위력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일으키는지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안 돼. 이게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냐? 실제 지금 전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우리 대북 확성기를 막아보고자 북한 군인들한테 귀마개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귀마개를 끄고 합창까지 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북한 군인들한테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한테
대북 확성기에서 나오는 방송 내용들, 우리 K-팝과 관련된 내용들을 못 듣게 만드는 게 북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되겠냐고. 안 됩니다. 왜냐? 귀마개를 끼고 합창을 해도 실제 북한 군인이 우리 대북 방송에 나오는 K-팝을 듣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 현실이 요 정도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가 우리 K 컨텐츠와 관련돼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민감함을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쇼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쇼를 하는 가운데 그게 절대 북한 내부엔 통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8.15 통일 독트린이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지, 뭐라 말씀드렸죠?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해서 통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처럼 퍼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북한 주민들의 바뀌어진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로 이어나가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8.15 독트린, 새로운 통일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린 뭘 대비해야 될까요? 북한의 군사 도발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핵 사용 기도하는 날에는 북한 정권의 종멸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얘기했어요? 국군의 날 기념사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의 큰 다른 점이 뭐라 말씀드렸죠? 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이런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해군이 이틀간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연합훈련이 아니라 F-35B 40대가 실린 미 복수함이 동해로 와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경고하는 거예요. 야, 니들 미사일 쏘보게만 해봐. 우리 전투기 40대 띄운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실제 이 모든 40대 전투기 뭐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있냐? 스텔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떠도 북한이 못 잡아내는 거예요. 자, 김정은이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발을 못하도록 한미가 함께 지금 연습을,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지, 더 나아가 북한 도발과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문재인의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더 나아가 림종석 동무의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런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누가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언론사들이 알려줘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찬양하면서도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군의 날 행사를 폄하하는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MBC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좌파 편향된 언론들, JTBC, MBC를 집중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MBC는 지난 6.25 기념식,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까지도 생중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뭘 비교해드렸죠? 제가 바로 이 사진까지 비교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열병식에는요, 저렇게 김정은의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보내놓고, 심지어 썸네일 제목도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윤석열 정부의 국군의 날 시가행진과 관련돼서는 군사정권, 환호와 불편, 시민들 깜짝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면에 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런 목적에 따라 JTBC, MBC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게 이제는요, 이게 이렇게 뜨더라고요. 실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의 열병식 축제라던 MBC 국군 행사인 군사정권 방불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언론 보도가 뜨더라고요. 자,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보도를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일보까지 보도할 수 있는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말씀 해드려 보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MBC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되게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그 MBC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 왜 국군의 날 행사 생중계 안 했냐? 왜 KBS, SBS 다 했는데 왜 니들은 안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MBC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MBC가 최근 방송 영상 풀단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돼 국군의 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TV로 중계하지는 못했다면서 다만 2년 연속 실시된 시가행진이 군사정권 시절의 잔재라는 지적과 함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면서까지 중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반성 안 하는 거예요. 반성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혈세 낭비, 이것이 군사정권 잔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MBC 주장에 따르면 국군의 날 시가행진, 국군의 날 행사가 지금 혈세 낭비라면서요. 근데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는 왜 홍보를 해줬냐고, 한 주 미리 보면서. 심지어 문재인이 참석한다고 왜 홍보를 해줬냐고요. 이땐 생중계했잖아요. 이때는 국민 세금 안 들어갔습니까? 이때는 우리 군인들이 동원이 안 됐어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싫다고. 네? 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둘러대고 있어. 국민 혈세가 왜 나와? 문재인 정부 때도 국민 혈세 들어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MBC가 얼마나 졸렬한 핑계를 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우리 좌파들의 농간에 놀아날지 말자고요. 좌파들의 갈라치게 당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우리 할 일 합시다. 우리가 정말 어떤 할 일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소수 정치인들의 논란거리를 가지고 조중동 매체들의 언론 플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휘둘리지 말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